11월 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걱정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항상 고마운데요. 이번 주 들어서 힘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 얼굴이 지쳐 보인다. 이러는데 사실 말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일일이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큰 소리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성역 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 총알들이 다 뒤에서 저한테 뒤끝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불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이 상당히 바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너무 바빠가지고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는 뉴스와이를 보고 뉴스와이 요즘 방송에 연의를 봤는데 힘이 빠져 있더라. 옛날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절제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봤습니까? 마지막에 글래디에이터가 그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는 황제까지 죽이고 그 로마 시민들 앞에 외칩니다. 이래도 이제 만족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고 투사다 잘 싸운다 이러면 저는 가서 고함 지르고 막 상대를 윽박 지르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도 이길 수는 있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 부담은 저한테 다 돌아옵니다. 방송에 가서요 좀 세게 이야기하고 나면 좀 있으면 다 피드백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중에 장단에 춤추다가 여러가지로 이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중이 저한테 열광해 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러셀 크루가 인제 만족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중은 항상 투사, 쾌락 이런 부분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이 검투사는 죽잖아요 나중에 러셀 크루가.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로 개인적인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 소신을 가지고 할 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격려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사 교과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역사관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통일이 돼도 기막힌 상황이 온다 하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되고 대국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역사관이 안 박혀 있으면 대한민국 주도로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 사회불만층,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까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아진다면요. 솔직히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될 것이고 살지 못할 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역사 문제요. 방법론상에 이견이 계신 분들 문제는 맞다. 하지만 방법이 꼭 국정하냐 또 국정하는 말이 듣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보다 기존의 역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잘못된 구절을 한 개씩 한 개씩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잡는 방법에서요. 저는 금인정으로 대한민국 같은 공직자의 복지부동, 더 나아가서 이 패거리주의가 휩쓸고 있는 국사학계 이런 속에서는 바로 잡을 방법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국정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김경진 변호사와 국사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송도 많은 분들이며 10만 명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여러 토론에서 저는 다른 과목은 모르더라도 국사, 역사 과목만큼은 반드시 국정화를 해서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번 이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2, 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토론한 내용을 보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성격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뭐 이 권력의 편을 들고 뭐 권력에 붙어서 권력이 추진하는 일을 돕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교육부가 그 뭐 비밀 TF 논란이 일던 그 TF를 역사교육 추진단으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지. 뭐라고 그 비공식 사무실처럼 운영을 하다가 뭐 자료가 빠져나가고 밤에 덮치고 이 난리를 치렀는지요. 뭐든지 떳떳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5명 이번에 그 국사교과서 이 편찬위원이 임명이 됐다. 고등학교 과정에.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 두 분, 뭐 이대 이 명예교수 하시는 분, 서울대 명예교수 하시는 최몽룡 교수님, 이런 두 분만 이름이 드러나고 나머지 교수분들은 이름이 뭐 드러나지를 바라지 않는다 해서 끝나고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이 나머지 두 분, 지금 이름이 드러난 두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학교에서 거의 은퇴해서 제자들한테나 주변에 시달리는 거 빼놓고는 뭐 좀 시달리더라도 내가 할 말 하고 가지, 이런 입장이시라서 모르겠는데, 나머지 뭐 사람들은 좀 젊고 활동하고 이런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이대 명예교수 그분, 그 다음 최서울대 명예교수 그분 두 분 다 이야기가 나머지 분들도 이름을 드러내서 하는 것이 떳떳하고 또 우리 부담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어제 뭐 방송에 가서는 이 야권에서 나온 패널이 그거 왜 공개 안 하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뭐 다 끝나고 공개하면 되지, 그걸 미리 뭐 공개하면 이 교과서 편찬이 제대로 되겠느냐 압력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참여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국정교과서가 옳다고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다른 건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참 진짜 소신 있는 지식인이 저렇게도 없단 말인가 하는 개탄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이름을 드러내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자기가 자랑스럽게 참여했다고 거기에 따르는 비난이 온다들 뭘 하겠습니까? 테러를 하겠습니까? 설사 기껏해야 학계에서 따돌림을 좀 받거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받을 불이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이런 농객들은요, 만약에 다음에 또 야권으로 정권 넘어가면 그야말로 쪽박차근이와 그거 플러스 그야말로 온갖 시비에 다 걸릴 겁니다. 법적인 시비부터 비롯해서요. 정말 이 지식인 지성인 사회가요, 이렇게도 문제가 많은지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알았습니다. 패거리 지어서 교수 집에 몰려가서 기자회견장에 가지 말라고 하고 교수가 술이 취하도록 만들어요. 참 진짜 이 한국에는 지성은 없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84명의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을 한 정교조 노조 전임자들이 전원 고발이 됐습니다. 당연히 고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만여 명의 시국 성명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과거에 보면 교사들은 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 활동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과 학교 소속을 다 드러낸 채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했으면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했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84명만 처리하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이 사학회, 자, 이 학회가요 또 성명을 발표하고 집필 거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부라는 것은 저는 집필 거부라는 말도 좀 웃깁니다. 아니 집필 좀 해달라고 청탁을 받았을 때 거부한 사람이 거부했다고 밝혀야 집필 거부지, 청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집필 거부가 아니죠. 혹시 집필 청탁이 오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여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분들 성명에서 그냥 온갖 지금 말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화 강행은 반지성주의 행보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교육을 독점하고자 했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국가가 올바름을 내어서 밀어붙여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화 논란은 민주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지켜내는 문제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유의 가능성, 진지한 비판과 자기 성찰의 가능성을 압박하는 반지성주의와 야만주의의 행포에 맞서 민주적 가치와 합리적 정신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하는 문제이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집필 거부를 포함한 어떤 행태로든 이 정부의 국정화에 협력하지 않겠다 이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면서 학회 단위로 일률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이 행태의 반지성주의, 폭력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같은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교과서, 국사 교과서 학계를 휩쓸고 있는, 저 국사 교과서 주변에 이걸 쓰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런 어떤 이 폭력적인 의사표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집단주의적 사고, 그리고 패거리주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를 뒤에 감추고 마치 지성만 내세우는 듯한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안 해봅니까? 지금 있는 교과서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과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고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왜 방치했는지의 책임은 있다. 뒤늦게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데 국정화 방법은 옳지 않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은 없는 겁니까? 전부 패거리 지어가지고요. 알면 얼마나 합니까, 당신들이. 나는 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교수들보다, 학자들보다 훨씬 험한 인생을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고의 과정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패거리주의에 숨어가지고요, 그냥 공부하다가 교수 된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사회를 치열하게 살아오고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패거리주의로 그 표현 방식을 집단주의로 야만적으로 형평성을 상실하고 공정하지 않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 패거리주의가. 자, 야당이요, 내주에 이제 국회에 복귀한답니다. 국사 교과서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가진 모양인데요. 야당 내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국사 교과서만 이래 매달려 가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몰두해야지 이 문제만 끌려가다가는 우리 총선도 베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겁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올인을 해서 이걸로 선거 이기자, 총선. 그리고 공천도 우리 마음대로 하자.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좋은 카드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몰고 가면 이 공공의 적에
앞장서지 않는 그런 어떤 의원들이나 정치인은 한마디로 이 투명성이 없다, 선명성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가다가 세월호처럼 막판에 또 쪽박 차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미국에서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왔죠. 미국하고 영국이나 과거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역사 교과서 논쟁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 창립자를 홀대하고 메카시즘이라는 좌파적 시각의 언급만 19번 했다. 또 TV 만화의 주인공이 조지 워싱턴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됐다. 역사 교과서예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94년경에 이 교과서, 이 표준서,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의 표준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표준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표준서에 따라서 각 학교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표준서 내용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회 상원에서 표결을 해서 99대 1로 그 표준서를 폐기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역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균형감을 갖고 바로 잡은 겁니다. 영국도요. 과거 영국이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 1, 2차 대전 거치면서 망하고 영국이 이제 쪼그라드니까 과거의 영국의 자랑스러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대영제국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안 좋게 묘사해가지고 무슨 마약을 하고 귀족들이 그랬다 하면서 그런 시대에 대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서 대처 정부 때 들어서서 이 부분을요, 이 교육법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 국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라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 다른 나라들도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상화를 갖다가 다 하는 과정을 소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쳐갔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킬 기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이 앞장서기보다 정치인이 오히려 역사를 고치는 데 반대하면서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치는요, 진짜 아직도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봅니다.